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영동 GTV의 최영동 전문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5월 2일이죠? 네, 잘 나가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래에 보기 드문 조정폭이 나와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, 또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매수를 못했는데 조정이 좀 이어지게 되면 좀 매수를 할 수 있는, 또 기회로 활용을 하려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봅니다. 결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단기 플레이를 통해서 시세의 변동성들을 취하는 그러한 매매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앞으로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 있는 요 에너지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들을 예측을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.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매매 스타일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5월 2일 날 5%, 6%대에 대한 조정 구간들은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이제 피로감 누적,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매매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5월 2일 이후서부터 우리 증시가 월요일, 화요일까지 휴장이잖아요. 휴장이 좀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, 그동안에 적정한 수익률을 달성한 기업들,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들도 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5%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이거 드디어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그 점검에 앞서서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을 좀 보셔야 돼요. 1분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1425억 정도가 나왔거든요. 1425억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컨센이 얼마가 잡혔냐면 이게 거의 한 2,400? 2,500 정도가 잡혔던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반토막 난 거죠. 시장 컨센 대비.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죽지 않죠.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2분기하고 3분기하고 4분기에 보여줄 수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의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다 보는 건데, 자, 그러면 1분기의 실적이 왜 이렇게까지 박살이 났냐? 첫 번째는 이제 석탄 쪽입니다. 석탄 화력 EPC 부분인데 이게 2021년도죠. 이때 수주했던 현장 자체가 굉장히 점화진 구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1분기에 거의 완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 반영을 다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온 거죠.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2분기하고 3분기하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깎아먹을 만한 부문이 없어지는 거라서 이게 2분기하고 3분기하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저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는 거죠.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2025년도 한 4분기까지가 가게 되면 고수익성, 그러니까 성장사업 비중 자체가 거의 한 78% 정도? 거의 80%에 육박하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지금 목표가를 1대2 다 올리고 있어요. 평균적으로 증권사 하우스의 목표가를 보게 되면 평균 한 35,000원?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27,000원이니까 사실은 최근에, 그러니까 5월 2일자의 고가가 얼마였냐면 29,500원? 거의 3만원대에 도달을 했던 시점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한 차례 정도 쉬어가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뭐 이해가 되지 않을까,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
자, 그렇다고 되면은 이제 뭐 또 하나가 있겠죠. 뭐 하나를 좀 꼭 집어서 또 하나 이제 조정에 대한 뭐 이유들을 설명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체코 원전 본계약이죠, 본계약.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5월 7일이니까 뭐 여기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본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성 매물, 이제 세론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. 뉴스에 사서,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리는 뭐 그런 이제 매매 전략들이 구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는 포인트로 반영이 됐을 거고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예상을 하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되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미국 시장 내에서 가스터빈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어요. 특히 데이터 센터 고객들 입장에서.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 미국 남부 현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한 2기가와트 정도? 남부 지역만? 한 2기가와트 정도? 그 다음에 28년도까지는 이제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한 2.5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공급을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실적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.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파이프라인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8기가가 더 있는 상황.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스터빈 공급 부족 현상 탓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고 신규 진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기회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매크로적인 흐름들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SMR이죠. 체코 원전 수주분뿐만 아니고 이제 연내 전 세계 글로벌 지역 내에서 SMR 수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게 소식들이 좀 나오거나 내용들이 이제 계약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조정, 지금의 상승 구간들로 뭐 만족을 할 기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항상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 하반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여줬거든요. 그리고 2025년도 들어서 정점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와줬었고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뭐 노이즈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좀 클리어한 상태 그리고 앞으로 가스터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들 그 다음에 미국 데이터 센터들이 규모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 거야. 여전히 이제 뭔가 이제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좀 이어질 거야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지금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미국 시장 내에서 새롭게 점유율을 높여줄 수 있고 공급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나쁜 상황들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. 그렇다고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만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주봉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. 네,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. 뭐 물론 2021년도에 이 고가 부근에서 탄력도를 약간씩 잊어버리죠. 예. 그러니까 2021년도의 고가와 그리고 2022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에 대한 고가 이게 지금 가격대가 3만 원입니다, 여러분들.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2025년도에 3만 원대에 대한 이제 강한 돌파 흐름들을 시도를 했다가 다시 밀렸고요. 그리고 이번에 리바운딩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또 3만 원대를 좀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역시도 약간 좀 걸리는 모습들이긴 하죠.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는 뭐 이게 그동안에 이 3만 원대의 기술적인 지표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고가의 신호들을 보여줬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돌파가 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스토캐스틱의 조정을 받은 상태, 변동성에 대한 조정 부분들이 좀 나온 상태여서
뭐 설령 좀 눌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적으로 5일선, 20일선, 60일선 차례대로 정배열을 만들어주는 요 포인트 정도만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기적인 흐름들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타이밍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좀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눌림목 구간 그리고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이 가격대마다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대형주를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수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1분기 실적 나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5월 2일자의 하락은 단순 차익 매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.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1분기 실적에 비해서 기저효과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. 뭐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재미있는 매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? 재미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방향성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짧게나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요. 참고하셔서 더 좋은 전략들을 좀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